자, 여러분들,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창의 교육연구소의 연구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장윤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 채팅창에 인사도 보면서 하는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색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걸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신청하신 분만 오셨겠죠. 뭐 하는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 아마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 디그리라는 걸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취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뭐 나노 디그리가 뭔지부터 해서 어떻게 어떤 걸 그 나노 디그리로 뭐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내가 취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나노 디그리를 받고 취업하기인데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취직, 취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여기 워크숍도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지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 디그리라는 게 유다시티라는 그 웹서비스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 디그리가 뭔지, 뭐 유다시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게 왜 나왔는지 현재 나와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기사라든지 뉴스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주변에서 조금씩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워크숍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자, 이 나노 디그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취업에 또는 좀 더 나아가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은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내가 다 듣고 물어봐야지 하면 질문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건 지금 좀 원활하지 않지만 제 설명을 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또 그때 이제 남겨주시는 걸 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나노 디그리를 받고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할 수가 없어요.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시지 마시고요. 30초 뒤에 나가시지 마시고요. 취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노 디그리만 갖고 취업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큰 학위들을 받아도 우리 취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노 디그리를 받고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지만 점차 그걸 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그것과 관련된 걸 가지고 이제 취업을 제공하고 어떤 뭐 연계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현재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특히 졸업하고 나서 또는 졸업 전에라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나노 디그리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나노 디그리를 번역을 하자면 뭐 미세 학위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학위에 대한 얘기예요. 학위.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재학생들이니까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기본 4년, 뭐 어디는 5년, 뭐 어디는 6년 받으면 학사 학위라는 걸 받으실 거예요. 학사 학위라는 걸.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학위 제도라는 게 있죠. 학위 제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렇게 학사 과정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또는 취업이 다가올수록 내가 취업을 할 것인지 또는 대학에 계속 남을 것인지 대학원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자, 대학원에 간다는 얘기는 석사 과정 보통 뭐 2년 이것도 이제 또 전공이나 분야에 따라서 뭐 3년 하는 곳, 4년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사 한 다음에 또 박사 학위로 갈 수도 있죠. 박사 학위는 제가 여기 표시를 아마 안 해놨을 텐데 네. 박사 학위는 9년 안에 박사를 따야 됩니다. 기한이 없고 뭐 몇 년 이상 지나면 따고 이런 게 없어요. 9년 지나면 못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학사 학위도
우리가 보통 4년제 학사학위라고 하는데 2년제 전문 학사학위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전문 대학이라고 했던 그런 전문 학사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짧은 게 전문 학사가 2년, 그 다음에 기본 그 학사가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여러분 석사하면 플러스 2년, 3년, 4년, 거기다 박사까지 가면 다시 플러스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교육이 우리나라는 633제도니까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대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석사까지 간다. 예를 들어 학사만 해도 4년, 그 다음에 석사를 한다, 6년, 7년, 거기다 박사를 한다, 그러면 다시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대학이라는 이런 학위제도라는 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최근까지 또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 바로 여기 대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뭐 전문 학사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딱 눈에 보이는 대학이 아니라 원격 대학이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뭐 평생학습 때도 학점은행제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 딱 있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뭐 사이버 대학교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격 대학이나 온라인 대학, 우리 대학에서도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려 사이버 대학교라는 게 있죠. 고려 사이버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학점은행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기마다 학년마다 그 다음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졸업이수 조건이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내가 딱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쭉 살아가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공부를 받고 거기도 뭐 3학점을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학점을 이렇게 은행에 차곡차곡 모으듯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40학점을 내가 채웠다. 그러면 관련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점은행제고요.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서 학점은행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려대역에 보시면 라이시움 거기가 바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학위는 여러 군데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원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교,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이런 데를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학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취업을 잘할 수 있나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을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든 다 취업을 해서 우리가 뭐 IMF 시대 이전에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어디든 다 취직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위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나왔어. 그러면 어디를 바로 갈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체감하는 거 우리 대학교를 나왔다고 물론 잘 취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고려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어디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 전혀 없죠. 특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위가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대학에 나오면 또는 정말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학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학위 효과. 과거에는 이제 이런 학위를 그 양가죽에다 이렇게 뭐 써서 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스킨 이펙트라는 학위 효과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학위 효과가 매우 컸겠죠.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대학에서 그 학위를 받으면 내가 그 다음 단계 진로 특히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학위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학위 제도 또는 이런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해진 곳,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내가 학위를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기업, 취업이라는 건 결국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을 텐데 이런 제도, 이런 형태에서 키워진 인재들을 뽑을 것인가, 그리고 뽑았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나 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학에서는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정작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어렵다, 뽑기가 어렵다라든지, 다시 뭐 재교육하니까 재교육하는 것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점차 과거에는 대학에서만 할 수 있던 거를 뭐 온라인 대학, 원격 대학 또는 평생 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아마 링크를 그 강의 자료에 링크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예를 들면 학위가 필요 없는 세상. 여기서는 이제 애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업체들에서 더 이상 대학의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애플이라든지 구글은 IT 기업이고, 주로 IT 기업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더 이상 학위를 보고 뽑지 않겠다. 또는 처음에 이력서를 낼 때부터 나는 어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어떤 학위를 받았다, 그런 것 자체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깝게 들렸던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파고, 특히 2016년도인가요? 그 알파고와 우리나라 이제 바둑 선수 이세돌, 이 이제 바둑 경기를 둬서, 그 전까지는 바둑은 기계가 도전할 수 없는, 인간한테 아직 도전할 수 없는 거라고 믿었는데 이세돌이 딱 한 번만 이기고 다 져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질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인간이 기계한테 이긴 거는 오직 그때 딱 한 번,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나왔죠.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뭐 1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우리가 보통 1차는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시작된 거.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리고 우리 그 컨베어 벨트로 일컬어지는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가 이렇게 확장되고 공유되는 시기. 그리고 지금 아직 논란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과 구분하는 걸로, 즉 3차 산업혁명 때도 컴퓨터와 인터넷, 지금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기반이에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인공의 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또는 개인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지능적으로 기계가 알아서 잘 뭔가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서비스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사회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 오늘 자세히 알 건 아니지만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바로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의 속도, 그 다음에 디지털화, 융합과 조화예요. 가장 큰 게 디지털화인데 과거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제어하거나 뭐 편집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는 0과 1의 디지털 형태로 다 변환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과거에는 아날로그, 땅, 문서, 종이, 이런 것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사하거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화 된 것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순식간에 복사가 되고요. 그 복사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이 원본과 그대로, 이게 원본이 뭔지를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순식간에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걸 생산하고 그거를 뭐 이용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이런 특정 분야의 어떤 핵심 기술로서 쓰였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도 어떤 학과들이 과거에는 그 어떤 딱 분야, 학문 분야 있다면 요즘에는 무슨 디지털 뭐뭐 또는 뭐 무슨 뭐 사이버 뭐뭐라든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생명공학을 할 때도 뭐 언어학을 할 때도 가리지 않고 이런 디지털화, 뭐 컴퓨터, 지능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컴퓨터, IT랑 상관없는 분야야. 뭐 글을 쓰는 문학 또는 뭐 가르치는 교사 이런 거 나랑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 기술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싫어도 그 기술이 내 분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디지털화의 특징이 뭔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급속도로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쌓아놨던 그 분야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바꾼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파괴적 혁신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무시할 정도로 없애고 다시 새로운 형태가 나오거나 그것과 또 관련된 게 직업, 관련된 직업들이 어떤 기술, 특히 지능정보 기술들이 나오면서 뭐 거의 다 없어진다. 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직업들도 이제 기계가 점점 대체해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 파괴적 변화, 그리고 엄청 빨리 바뀌어요. 변화되고, 그리고 그런 기반되는 지식들이 순식간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그 분야를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면 그 분야에 대한 그 지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우리가 보통 뭐 3개월이면 6개월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그런 지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고 졸업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는 기본 개념은 알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과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배워서 습득하고 그래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지식이나 기술들이 지금은 매우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나갔을 때 그 기술은, 그 지식은 이미 지나간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열심히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졸업할 때가 돼서 나가려고 보니 그 기술은 아무도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지식은 이미 지나간 지식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어렵겠죠.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학위 제도로는 지금 이런 사회를 반영할 수가 없는 것 또는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인재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같은 이런 시기, 뭔가 급속도로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는 지식 생산의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리고 그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르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바뀌고. 그러면 대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랜 학업 기간 이후에는 사회나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그 학습자가 졸업하고 나서 내가 취득하게 된 어떤 지식이나 능력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외웠죠. 과거에 잘 정리된 지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종이에도 쓰고 외우기도 해서 그걸 잘 외우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게 전문가, 인재였다면, 지금은 그 지식 이미 쓰이지 않아. 이미 바뀌었어. 새로운 거 나왔어. 새로운 거 나왔는데 너 이거 어떻게 쓸래? 그러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다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습득하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어떤 지식을 기억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왔을 때 내가 빨리 배우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 지식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런 일종의 메타 지식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습득, 빨리 배우고 그것들을 빨리 내가 어떤 인증을 받아서 그걸 적용해서 어떤 취직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바뀌면 또 새로운 기술을 내가 배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 인증을 받고, 그렇게 하려면 바로 필요한 게 뭐다?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이 나노 디그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위 제도도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빠른 시간 안에 기업이나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우고 그것들을 빨리 확인 받을 수 있는, 빨리 확인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노 디그리 같은 제도가 지금 나오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채팅창도 이제 잘 보이네요. 네. 자, 우리 나노 디그리가 뭔지는 여기 영상을 보시면, 네,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유다시티를 처음 창업한 세바스티안 스론이라는 그 유다시티 설립자가 소개한 나노 디그리가 뭔지가 있어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자막은 없고 영어로 나옵니다. 시원하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가 뭔지. 자, 유다시티는 2011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인 세바스찬 스런과 그의 이제 동료들이 함께 설립을 했고요. 이제 이게 대규모 온라인 오픈 코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다시티의 의미는 뭐 학생들이여 대담해져라, 뭐 대담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자, 요걸 설립한 교수 이 세바스찬 스런이 컴퓨터 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 유다시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은 주로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런 IT 분야와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이따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무크 서비스라고 하는 대규모 온라인 오픈 코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다른 이런 무크와 좀 비교를 해서 유다시티만의 차이라고 한다면, 기업과 연계해서 특히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인이라든지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나노 디그리와 같은 게 바로 기업과 연계해서, 참고로 여기 기업은 이 유다시티가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연계해서 강의를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인재가 필요해요,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커리큘럼을 유다시티와 함께 만들거나, 또는 기업에서 아예 만들거나, 또는 그 기업의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를 해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인증하고 추후 어떤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다시티에서는 강좌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료 강좌,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가셔서 강좌를 신청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시티만의 또 차별점, 특이한 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무크들은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바로 수강해서 들을 수 있는데, 유다시티는 대학교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시작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등록 기간이 있고요. 그 등록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그 오픈 기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메일을 등록해 놓고 알림이 오면 등록을 해서 듣는 형태. 그래서 무료 강좌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주로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 학점 과정으로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나노 디그리예요. 여기 보이네요. 나노 디그리. 그래서 아까 제가 기업과 연계해서 인증 과정을 제공하는 게 대표적으로 나노 디그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 들어보신 거 제가 지금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수업이 안 보이시나요? 수업 진행 전이 아니라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문제가 있으신 재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링크를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진행을 계속 할게요. 자, 이 중에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살펴보는 유다시티. 그 다음에 유다시티가 아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가 만든 거라고 했죠. 그리고 1년 뒤에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의 교수님이 만든 게 코세라예요. 코세라. 아마 여러분들 코세라는 요즘에 인공지능, 딥러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강좌로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교수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던 교수고요. 1년 뒤에 같이 하다 1년 뒤에 만들었고요. 자, 그렇게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유다시티도 만들고 코세라도 만드니까 다른 대학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MIT랑 하버드에서 같이 비슷한 걸로 edX라는 걸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유다시티나 코세라 이게 2011년도,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자, 이게 만들어진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학 수준의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할까?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던 곳이 바로 칸 아카데미라는 곳이에요. 요거는 이제 2006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테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육이고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카에게 공부를 가르쳐 일종의 과외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지금은 유튜브가 매우 익숙한 매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 영상을 15분 이상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15분 이상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조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유튜브를 이용한 거고, 유튜브를 이용할 때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15분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15분 동안 핵심만, 그리고 핵심 예제만 설명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그걸 이제 조카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누구나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일종의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원격 교육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미래 교육의 어떤 모습이구나를 사람들이 점차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시작된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또는 다른 대학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다시티나 코세라, edX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수준, 대학과 연계해서 또는 대학의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강의로 제공하는 형태고요. 주로 코세라나 edX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토가 대학 수준의 여기 스탠퍼드, MIT, 하버드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 수준의 대학 강좌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형태, 그런 강의를 제공하는 거고요. 유다시티의 차이점이라면 이게 그 강의가 좀 더 기업과 연계해서 어떤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코세라나 edX,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가 유데미라는 게 있어요. 유데미는 코세라나 edX 다른 것들은 대학의 주로 전문가, 교수 또는 기업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찍고 만든다면 유데미는 일종의 장터예요. 장터에
이제 전문가들이 강의를 내가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일단 장터에서 내가 구경하듯이 쭉 보고 이거 한번 들어볼까 해서 그 강좌를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거의 시장의 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강좌 단위로 내가 누구나 올릴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선택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코세라나 유다시티 에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주로. 그래서 커리큘럼 그 설계부터 해서 대학에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게 뭐 퓨처런이라든지 또는 코드카뎀이라고 해서 주로 여기 있는 교육들이 IT, 컴퓨터 과학, 프로그래밍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대학의 교육들을 제공하긴 있지만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코드카뎀이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유다시티의 나노디그리 2014년도 6월에 이 과정이 개설이 됐고요. 처음 개설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AT&T라는 회사, 통신 회사죠. 여기에서 IT 직책을 위한 기초과정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시티랑 이제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IT 부서에 사람들에게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시티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2년, 3년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 과정을 개설해서 사람들이 이수하게 하고 특히 일반 사람들이나 뭐 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받으면 수료생에게는 인턴십을 제공한 거예요. 그것도 유급으로. 그래서 유다시티에서 이 강좌를 들으면 우리 기업에 취직을 시켜줄게. 또는 유급 인턴으로 일단 뽑아서 보고 더 잘하면 이제 취업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시티에선 2014년도 이후에 여러 기업들과 함께 뭐 대표적으로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주로 이제 IT 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는 크게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나노 디그리에 대해서 6가지는 뭐냐면 데이터 과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자율 시스템,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경영 요 6개 분야의 프로그램과 나노 디그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내가 학위를 받는 거예요. 미세 학위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자율 시스템은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뭐 자율주행 드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무인 자동차인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이 유다시티를 설립한 아까 세바스찬 스런 교수가 원래 자신의 전공이 자율주행차였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구글에서 같이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유다시티의 교육 과정으로도 만든 거예요. 참고로 코세라의 설립자는 인공지능, 딥러닝. 그래서 그 딥러닝 강좌가 코세라에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자율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일종의 학위 커리큘럼은 유다시티 다른 그 무크에서는 없는 과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유다시티에서 설명하는 나노 디그리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학습과 캐리어, 어떤 직업 간의 차이를 메워주기 위해서 설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노 디그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디그리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학위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참고로 대학에서의 학위는 누구나 인증하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나노 디그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위처럼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학에서 강의를 다 이수해서 학점을 다 받으면 학위를 주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학위수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디그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노 디그리를 뭐 이수해서 이런 걸 받으면 예를 들면 유다시티 아까 세바스찬 스론 교수 도장이 찍혀 있는 이런 그 학위 수여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과정과 유사하게 다양한 프로젝트와 레포트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나노디그리에서는 어떤 영상,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는데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데 그게 매우 짧아요. 각 단위별로 5분, 7분 이런 식으로 짧고 심지어 내가 이수하는데 이 학위를 따는데 그 영상을 꼭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주로 이제 IT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걸 너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을 이제 멘토라든지 또는 내가 만든 걸 리뷰한테 리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걸 잘했고 넌 이런 걸 좀 부족해.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 라고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레포트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지만 이수를 하는 거예요.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보다는 매우 짧은 기간이 되죠. 그리고 이 과정도 우리 6개월이지만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 뭐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만 다 통과한다면 기간을 내가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나노디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를 강조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아까 리뷰어라든지 뭐 멘토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는 이제 학생들끼리 참여하는 슬랙이라는 걸 이용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뭐 질문도 올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수 과정에서는 이런 커뮤니티에 내가 얼마나 질문을 하고 또는 답변을 다는지도 일종의 평가 점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강생 간에 그 안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수업 조교 멘토, 리뷰어나 같이 뭐 1대1로 뭐 면접을 한다든지 그런 소통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나노디글의 특징은 이 강의를 듣고 이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요. 다 책임을 지진 않아요.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데 뭐냐면 자, 이렇게 이 학생이 이런 걸 해서 잘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력서를 쓴다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개인 포트폴리오는 링크드인의 어떤 걸 쓴다든지 또는 우리가 IT 분야에서는 GitHub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를 기술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기업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기업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 자,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이런 걸 더 추가해. 이런 걸 공부해. 라고 도움을 주고 또는 반대로 우리 졸업생들 중에 어떤 기업에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거꾸로 기업에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학위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업으로 취업을 할지 어떤 일자리를 가질지 그때까지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기존의 무크 서비스와 차별화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특징을 보시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 학위도 뭔가 그럴듯한 학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으로 전 세계 여러 사람들과 참고로 여러 사람들과 영어로 하는 겁니다. 강의도 영어로만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뭔가 멘토도 있고 리뷰어도 해주고 일자리도 뭔가 해주고 내 취업 준비도 도와주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뭐 코세라라든지 에덱스에서도 거기서는 디그리가 아니라 그 일종의 수료증, 내가 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런 그 확인서, 뭐 서티피케이션 이런 거를 발행해 주는데 그런 걸 발행할 때도 거기서 비용이 있어요.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나노디글에서 제공하는 게 좀 더 가격이 비싸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40~50만 원 정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내가 수강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다시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이런 나노디글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어요. 리얼 월드 프로젝트, 우리 실세계 문제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그런 해당 기업 전문가, 그러니까 실제 기업에서 현업에서 쓰는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 멘토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캐리어 코치, 캐리어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볍게 살펴볼 건데요. 우리 나노 디그리가 나오면서 또 그것과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마이크로, 아주 작게. 우리가 나노는 미세잖아요. 마이크로도 작게 해서 이 마이크로 디그리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학점 은행제 있죠? 은행제처럼 이수 시간이나 학점 단위로 조합해서 우리가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50 학점을 들어야 내가 어떤 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 디그리는 뭐 한 10학점 하면 그 분야 어떤 분야의 이수를 그 학위를 받는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시간으로는 뭐 1000시간짜리를 수료하면, 그리고 여기서는 뭐 디지털 학사 배지를 제공하고, 그래서 학점 은행제랑 비슷한 형태. 그리고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제공하는 데는 IT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런 강의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나노 디그리는 이제 유다시티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디그리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로 컬리지라는 게 이제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3개월짜리의 마이크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게 다빈치 코더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이크로 컬리지고 우리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수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여기서 이제 코더니까 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여기 기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서 여러 관련된 학위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제공을 하고요. 자, 아까 나노 디그리는 주로 IT 기술, 컴퓨터 과학 일단 그 개설하고, 특히 이런 걸 요구하는 기업 자체가 이런 기술을 빨리 반영하고 필요한 IT 기업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주로 첨단 기술,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것과 관련된, 그리고 구글, 아마존, IBM, 뭐 엔비디아, 벤츠, 중국에 있는 기업, 뭐 AT&T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비행 자동차, 뭐 자율 비행 이런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유다시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크게 6개의 프로그램이 자율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경영, 비즈니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여기도 보면 여러 개의 강의를 제공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일종의 스크로브로 해서 묶고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공학자, 엔지니어,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뭐 분석가 이렇게 일종의 커리어 패스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런 걸 먼저 듣는 게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강좌를 들어. 그 다음에 요 강좌를 듣는 게 좋아. 이렇게 일종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Programming for Data Science with Python,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API라든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배우는 강좌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뷰, 프랙티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점차 심화된 내용을 이제 제공하게 돼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디그리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노 디그리에 대해서 또 유다시티에서 제공한 나노 디그리의 뭐 특징이라든지 유형, 종류들을 아주 빠르게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이 나노 디그리를 활용한, 그래서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전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나노디그리의 의미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회가 변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자리가 변화되는 거고요. 특히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주로 IT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모두에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는 늘 필요해요. 늘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인재가 필요한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리, 특히 이런 컴퓨터, 뭐 코딩, 이런 IT 기술과 접목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직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주로 요즘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 시각화 기술 이런 것들은 어느 일자리를 갖던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변화되고 있고 이제 이런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나노디그리가 이런 대기업 모두에게 특히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든지 또는 기존 일자리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직업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교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또는 학교 교육에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 이런 나노 디그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기업이라면 사실 나노 디그리는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기업과 연계되어야 이 나노 디그리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노 디그리가 일종의 학위, 기존의 대학이 틀렸어. 이제는 없어져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새로운 형태, 이런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다시티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의는 우리가 아까 코세라라든지 에덱스나 다 똑같은데 기본 강의를 듣는 거는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코스는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유료 전략을 쓰는 게 뭐냐면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리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리뷰,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서로 수강생들 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수한 다음에 다른 기업에게, 여기서 기업은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과 일종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또는 그 기업이 원하는 내가 어떤 뭐 이력서를 꾸민다든지 포트폴리오를 꾸미는데 전문가가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유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냥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무료로 풀려 있고요. 그 다음에 코세라나 에덱스도 그런 뭐 수료증을 내가 발급받고 싶으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력서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기술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쓰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그런데 내가 코세라의 인공지능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리고 그 코세라 대표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여기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도 똑같아요. 내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 봤어요 라고 쓰면 이력서에 썼으면 누구도 믿어주지 않죠. 근데 내가 유다시티의 자율주행 뭐 자동차 나노 디그리를 땄어요. 여기 도장 딱 찍혀 있는 그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비용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교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학교의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 이거 되게 그 높은 수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질문인데요.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대학들도 아마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만 해도 저는 앞에 여러분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종의 랜선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또는 지금처럼 예상하는 그런 질문들, 예상할 수 있는 환경들의 변화 있죠.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가 변화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최고 수준의 교육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내가 한국에서도 뭐 MIT, 하버드, 스탠퍼드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대학에서, 그럼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서도 그런 과정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뭐 딱 일종의 탑,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지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MIT 다 수강하세요. 근데 다 영어예요.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나름대로 뭔가 그 안에서 그 코디네이터 그걸 해주는 사람 또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을 하는 또는 그것들을 잘 이해가 안 될 때 잘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 다른 대학들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다시티에서는 이런 나노 디그리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 기업에 이제 취업했던 일종의 성공 사례를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Success Stories from Our Students에서 여러 이제 막 후기 일종의 후기죠. 수강 후기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해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엔비디아 들어갔어요. 내가 뭐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내가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라든지 여기는 인도에 있는 삼성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재밌는 게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 유다시티의 멘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유다시티에서 그 이제 프로젝트 리뷰를 한다든지 또는 멘토를 하는 것도 이 수강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뭐 조교로 뽑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다시티에 들어가서 나노 디그리 따서 뭐 페이스북 가야지 또 뭐 구글 가야지 또는 미국에 있는 뭐 기업을 가야지 이렇게 이건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까지는 좋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나노 디그리를 수강한 사람들의 일종의 우리나라 사람들 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후기 중에 하나로 게 있어요. 자, 유다시티 졸업자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제가 이제 나노 학위를 하나를 받았거나 또는 몇 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뭘 해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여기도 똑같아요. 나노 학위 내가 받았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아까처럼 내가 어떤 나노 학위를 받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해당 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그냥 학위를 받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학위를 받으려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특히 이런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무료 교육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신청해요. 내가 이제 다음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신청해요. 그리고 일주일 하다가 포기해요. 포기해도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아요. 너 이거 들어야 돼. 너 다음날 언제 들어야 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언제 어디서나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료로 할 때는 포기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수율이 되게 낮아요. 이런 무료 강의, 온라인 무료 강의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유료.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냈어. 그러면 내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유료 강의, 유료 코스들이 조금 더 이수율이나 수강률이 높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일반 이런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보다는 매우 낮아요. 우리가 보통은 대학에 들어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학위를 받고 나가게 되죠. 그 다음이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온라인 코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내가 다 나의 어떤 노력과 태도, 끈기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노 디그리를 내가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취업에 100%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나노 디그리나 이따 살펴볼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거죠. 내가 이거 땄는데 너 여기 한번 지원해 볼래? 또는 이력서를 너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라고 옆에서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시티의 커리어 서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링크드인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깃허브. 링크드인은 아마 여러분들 링크드인은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고요. 혹시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나의 이력을 쓰는 거예요. 이력. 뭐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고 이제 그런 이력서를 쓸 때 과거에는 우리가 내 이력서를 써서 어딘가에 뭐 제출하고 그게 아니라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에다 내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사람들, 특히 헤드헌터들이 봐요. 이 사람들이 보고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 너 혹시 여기 한번 취직해 볼래? 라고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딘가에 이제 이력서를 보내야 될 때 잠깐만요. 양식 다운 받아서 쓰고 뭐 자기소개서 뭐 다시 쓰고 밤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력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링크드인 아이디를 그 URL을 이거 제가 제 링크드인 계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쓸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종의 이력서를 매력적으로 쓸 것인지 라는 거고요. 여기 주소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주로 이제 IT 분야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학위가 중요하지 않다, 학위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뭘 보냐? 너가 그동안 뭘 했냐? 뭘 만들었냐? 너가 지금 뭐에 관심 있냐? 뭘 만들고 있냐? 예요. 여기서 만든다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또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깃허브예요. 깃허브는 원래 그 프로그램 저장소예요. 저장소. 원래는 버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아까 링크드인이랑 똑같아요. 너의 이력을 알려줘. 여기 들어가서 제 걸 보세요. 너 프로그램 뭐 만들어 봤어? 야, 여기 깃허브 가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한번 보세요. 그럼 뭐 어떤 뭐 아이폰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코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겠다 또는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를 판단하는 거죠.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IT 분야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지원한 사람의 깃허브를 보니까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이미 뭐 시도해봤어, 접근해봤어.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할까?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쓸 것인지, 잘 관리할 것인지를 유다시티에서 제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다시티 나노디그리 같은 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추천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최신 기술을, 특히 최신 IT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그것도 영어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꼭 한번 하나라도 한번 그 신청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후기들을 보시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케어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강의 그냥 영상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게 되는 거죠. 일종의 프로젝트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나는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 특히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특히 이런 시기 직접 만나기 어려운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력서에 내가 만든 어떤 포트폴리오, 내가 어떤 이수한 거를 단지 뭐 고려대학교 뭐 무슨 학사 졸업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이력서에 쓰고 싶다. 제가 아까 나 이런 거 해봤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유다시티에 내가 뭘 이수했다. 뭐 코세라에 뭘 내가 이수했다. 그래서 공식 수료증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 학위만큼은 아니지만 특히 그래서 유다시티의 나노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저 기술 이수를 했다. 저 나노디그리를 땄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해외 IT 기업에 내가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꼭 IT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나노 디그리로 시작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기업이랑 딱 뭔가 직접적으로 매칭되거나 연계되는 곳은 없지만 국내 IT 기업에서도 내가 나노 디그리를 이런 걸 이수했다라고 하면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노 디그리를 한번 이수해보고 들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비싼 돈으로 뭐 이런 것보단 다른 방법을 찾는 걸 더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 나노 디그리 중에서 업계에서 인정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노 디그리, 그러니까 유다시티에서 제공하는 그 강좌 분야 자체가 IT 분야 쪽이에요. 아까 봤던 뭐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자 이런 분야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보면 단계들이 있어요. 아까 뭐 데이터 분석가에서도 스텝 1, 스텝 2, 스텝 3이 있는데 일종의 기초 과정, 뭐 중간 과정,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기초 과정만 이수하고 내가 취업하는 것보다는 심화 과정까지 이수를 했을 때 더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과정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기초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심화적인 것, 그리고 분야 자체가 IT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당연히 IT 분야와 관련이 없으면 나노 디그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마지막 페이지. 네. 자, 이렇게 나노 디그리,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나노 디그리나 뭔가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거에 좀 안 맞는 거 있죠. 영어가 부담스럽다 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나는 굳이 외국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국내에서 하고 싶은데 좀 국내에서 이런 걸 비슷한 걸 할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또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유다시티처럼 주로 IT 분야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 캠퍼스라는 데가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는 여기 아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메뉴 중에 그게 있어요. 바이트 디그리라고 있어요. 요 나노 디그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노 디그리랑 똑같은데 여기선 바이트 디그리라고 업체에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아요. 관련된 기술을 듣고 전문가들이 뭐 첨삭도 해주고 뭐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삼성, 뭐 네이버 이런 데랑 연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걸 해주는 일종의 그 업체, 그러니까 헤드헌팅 업체 뭐 이런 거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이력서를 뭔가 보내줄 수 있는 거기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 캠퍼스가 있고 여기도 주로 IT 분야지만 다른 여러 분야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 유데미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일종의 시장, 그러니까 강사들이 자기 강의를 막 가서 올리고 제 강의는 뭐 수강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요. 그런 형태 인프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나노 디그리를 그대로 가져온 업체가 러닝 푼즈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우리도 나노 디그리를 제공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특히 유튜브나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 과정을 이수했을 때 뭐 어땠더라 그런 뭐 수강 후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여기 세 가지는 물론 이런 걸 다 수강하실 때 비용이 드는 거고요. 유료 강좌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유료 강좌는 아니지만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공부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코딩 공부 요즘에 너도 나도 코딩인데 나도 코딩을 좀 해보고 싶다라든지, 도대체 내가 뭐 내가 인공지능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에드위드라고 해서 네이버 커넥트 재단, 비영리 단체인데 커넥트 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어요.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대학에 있는 어떤
교육 강좌뿐만 아니라 네이버 개발자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든지 그런 온라인 강의들이 있고요. 또 에듀위드에는 부스트 코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코드를 만들면 이거를 이제 리뷰를 받고 싶은데 리뷰를 받으려면 아까처럼 이런 유료 사이트, 유료 서비스에 내가 가입해서 수강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강의는 그냥 듣고 나 코드 리뷰만 좀 받고 싶어. 그것도 전문가에게. 그래서 에듀위드에는 부스트 코스라고 해서 내가 만든 코드를 전문가가 리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 일종의 리뷰하는 단위별로 이렇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개발자가 전문가가 코드 리뷰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카카오 전문 개발자가 코드 리뷰를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영어도 뭐 잘 모르겠다. 뭔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을 들여서 뭐 하기도 어렵다 하시면 맨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곳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코딩. 생활 코딩은 특히 그 컴퓨터 과학이나 IT 전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는 다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강의는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또한 최대한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데 뭐 후기나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입문을 생활 코딩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뭘로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뭔가 좀 듣고 싶다, 무료로 듣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생활 코딩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나노 디그리를 받아서 반드시 어떤 뭐 취업하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좀 전반적으로 이런 IT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수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이제 외국 업체라든지 또는 국내 업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고 그 학습에 대한 일종의 인증 과정으로서 뭐 나노 디그리, 아까 뭐 바이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것들을 받으면 내가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한 이력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여기 이제 끝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관련해서 질문 제가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남겨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 남겨주신 것들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다시티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유료인가? 요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은 나노 디그리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나노 디그리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유다시티에서 뭐 받았는데요. 유다시티가 뭐야? 이런 곳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가 계속해서 IT 분야 쪽 설명을 드렸는데 IT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국내 IT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IT 기업 이외에는 전문가, 인사 담당자가 이런 분야를 잘 모르면 당연히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부정적, 뭐 긍정적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르거나 또는 알거나 이 두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다시티 나노 디그리와 코세라의 요 수료증 중에 이걸 더 준다, 이걸 더 쳐준다. 코세라는 학사나 석사 과정에 따르는데 온라인 취득하기가 오프라인 하기만큼 인정이 될까요? 자, 일단 어느 걸 더 쳐준다, 어느 걸 더 쳐준다라기보다 어떤 내용의 학위를 받았는지, 수료증을 받았는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가 그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 해당 분야의 수료증이라든지 뭐 나노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유다시티, 누구는 코세라 이러면 아마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유다시티가 무조건 더 좋다, 뭐 코세라께 더 좋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야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학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학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술을 쓸 수 있다. 어떤 최신 기술을 배웠다라는 일종의 증명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했냐를 볼 때 바로 여기 GitHub라든지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시티의 나노디그리나 코세라의 서티피케이션이나 비슷하다.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 그 기업에서 원하는 걸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한 일종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코세라에는 학사나 석사 과정, 그러니까 코세라는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온라인 형태로 하려는 형태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학사 학위, 석사 학위, 그리고 그게 이제 대학들과 연계해서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취득한 학위가 오프라인 학위만큼 인정이 될까요?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의 환경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학위만큼 인정되긴 어려워요. 국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게 점차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근이 내가 온라인 학위만 있냐, 오프라인 학위만 있냐, 이것보다는 오프라인 학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학위. 여기서 온라인 학위는 그 기술을 내가 배운 어떤 확인,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 확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는 저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학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IT 위주의 나노디그리 외에 자율주행 관련 분야의 코스는 없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요 자율주행 관련 분야의 코스는 유다시티에서 제공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고요. 제가 그게 유다시티 설립자가 본인의 대학 전공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분야는 되게 전문적이라서 모든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다시티에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코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런 곳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에드위드의 영상 중에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워크숍을 어떤 의도, 어떤 의미, 어떤 필요성으로 들었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전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국내에서 뭔가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채팅도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는 게 아니까 살짝 제가 쉬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질문해 주셨네요. 클라우드 학위는 업계에서 인식이 어떤지 아시나요? 인공지능은 온라인 강의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게 인정받기 어려운 뭔가 이유가 있으면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좀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공지능 요즘 뭐 딥러닝, 머신러닝해서 막 너도 나도 인공지능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 그 회장이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 와서 조언을 하면서 아마 17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뭘 더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어떤 정책 중에도
전 국민을 인공지능을 누구나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뭐 인공지능 대학원도 생기고요, 인공지능 학과도 있고요, 뭐 연구소도 생기고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 또 국가에서 막 인공지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없는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분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195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거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도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를 설계하고 컴퓨터의 어떤 동작 원리를 설계하는데 대표적으로 역할을 했던 튜링이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컴퓨터라는 걸 관심을 둘 때부터 사람의 지능, 사람처럼 동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된 거죠. 어쨌든 50년대부터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뭐 60년대, 70년대로 진행하면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기술적인 성능 때문에 제한점도 있고요. 이론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거기는 이제 일종의 전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분야였는데 최근에 그게 다시 이제 각광받은 거예요. 그 이제 관련된 교수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게 이제 요즘에 컴퓨터 리소스가 이제 좋아지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기능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IT 기업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전문가가 그동안 분야 자체가 많이 이제 사장됐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컴퓨터 비전 연구하던 사람 또는 그나마 꿋꿋하게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업에 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대학 때 배웠던 기술과 지금 쓰는 인공지능 기술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자라고 해서 기업에 들어갔는데 구글 들어갔는데 내가 대학 때 배웠던 기술과 전혀 다른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계속해서 회사에서 스터디하고 기술 배우고 논문 읽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뭐 기업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막 대학에서 하기 늦었죠. 이미 온라인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뽑을 때 내가 어떤 학위를 받았다? 지금 학위 받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제 막 학생을 뽑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인공지능으로 뭘 했는지 가장 이제 학계에서는 컨퍼런스에 관련된 논문을 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척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야 아니면 내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내가 뭘 해봤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로 내가 뭘 듣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듣는 걸로 끝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들은 것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서 내가 뭘 해봤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뭐 컨퍼런스에 발표를 해봤다. 컨퍼런스에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로 내가 적용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기업이나 학계도 그렇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람 인재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막 대학에서 뭐 대학원도 만드는데 아까 여러분들 대학원 기본 2년, 석사 2년, 박사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런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빨리 배우고 관련된 프로젝트 만들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거기에 이력서를 한 줄 채우다 보면 누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많은 걸 한 사람이 인정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하기가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업계에서 인식, 클라우드 학위는 업계에서 인식이 어떤가요? 이 클라우드 학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학위인지 아니면 이런 나노 디그리 같은 학위의 인식인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대학에 점점 기업과 연계된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나중에 국내에서도 나노 디그리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 이 두 가지 학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나노 디그리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 학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국내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학과. 제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성대와 삼성이죠. 반도체 학과인가요? 거기는 전액 장학금도 주고 4년 동안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취업하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고대도 학과랑 연계해서 뭔가를 한다고 최근에 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과 연계된 학과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학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나노 디그리가 온라인 대학, 온라인 형태라면 그런 것들은 지금 오프라인과 연계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대학에서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해서 어떤 학문의 성취를 이뤘어, 개인의 만족해, 그걸로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을 들어오면 여기에 취직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일종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연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노 디그리라든지 이런 학위들을 대학에서도 많이 이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과거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논의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 강의나 이런 온라인 학위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매우 보수적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학교에 못 오죠. 그럼 막 대학 등록금 반환 이런 문제도 있고, 초반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게 사이버 대학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부터 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학에서도 어떤 걸 고민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바뀐 사회에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한다든지, 또는 온라인 형태로 제공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기간을 지금 기존의 4년을 줄인다든지, 또는 이런 나노 디그리 형태로 뭔가 계속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나노 디그리를 우리 경희대학교 한국형 나노 디그리를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일반 학위 제도에서 받는 학위나 그런 나노 디그리 형태의 학위를 받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학위를 받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시티의 클라우드 컴퓨팅 나노 디그리에 대한 인식, 클라우드 컴퓨팅 나노 디그리에 대한 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수업을 듣진 않아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인식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좀 비슷한 걸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는 그 후기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다시티에서 제공하는 거의 차이. 예를 들면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거는 거기 자체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형태.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수업을 하고 과제를 받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형태라면, 유다시티는 좀 대학보다는 좀 더 우리 아까 칸 아카데미처럼 짧은 영상,
그래서 강의 영상이 최대한 적고 그걸 통해서 막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강의 짧은 영상들을 뭐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의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그런 IT 전문가들이 나와서 좀 재미있게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일종의 스타일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20분까지, 지금 20분, 우리가 30분까지죠. 30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 그래요? 참고로 저는 디그리 과정을 수강한 적은 없어요. 저는 나노 디그리를 수강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무료로. 저는 일단 제 학위를, 학위 딴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학위 따는데 바빠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다 끝까지 이수하진 않았고, 그 대신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유다시티뿐만 아니라 코세라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수했던 사람들을 좀 뭐 주변에서 얘기 듣기도 하고 좀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없죠. 네. 제가 실제로 이수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유다시티나 코세라 이수자 커뮤니티, 요거는 유다시티도 그렇고 코세라도 비슷할 텐데, 이제 그 이수를 하면, 그러니까 수료를 하면 일종의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졸업생이 되면 그 졸업생 커뮤니티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픈된 커뮤니티가 아니고 일종의 닫힌 커뮤니티죠. 그래서 졸업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슬랙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슬랙의 채널에 이제 가입해 줄 수 있고, 가입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슬랙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슬랙이라는 것 자체가 이메일 기능과 채팅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야지만, 자, 너 졸업했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일종의 초대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나노 디그리를 받고 취업학인데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로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어떤 정보를 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빨리 남겨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 워크숍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어딘가 있을까요? 채팅창에 남겨드릴까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뭐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설명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강의 자료 맨 뒤에 URL 주소 하나 남겨놨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여러 내용들, 여러 정보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뭐 기사라든지 링크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한 곳에 모아놓았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뭐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거나, 또는 뭐 수강 후기를 보시거나 관련된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초반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